김포공항은 그 목요일 아침 햇살 속에서 활기로 가득 찼다. 바쁜 출장객들과 휴가를 기다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한 특이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50대 중반의 최한철 씨였다. 그의 거친 손은 땅을 일구는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었고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최고의 체크문의 셔츠와 새로 다린 청바지 차림의 한철 씨는 마치 그 종이 조각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처럼 비행기 티켓을 꽉 쥐고 있었다. 한철 씨에게는 이것이 처음으로 공항을 밟아보는 경험이었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55세의 나이에 강원도 시골 농부였던 그는 자신의 농장에 단단한 땅을 떠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있었다. 그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여정에 막 오르려는 참이었다. 서울행 3217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메탈릭한 목소리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한철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회색 머리카락 위에 펠트 모자를 바로잡은 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 승무원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선생님의 좌석은 1등석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가 복도를 안내하며 말했다. 농부는 자신의 티켓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다 승무원을 쳐다보았다. 1등석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가씨. 난 그냥 일반 티켓만 샀는데요. 한철 씨가 강원도 사투리가 짙게 묻어나는 말투로 주장했다. 승무원은 다시 한번 티켓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실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한철 씨는 넓은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주변의 호화로움에 그는 놀라워했다. 새 가죽 냄새와 에어컨의 신선한 향기가 섞여 시골 생활의 소박함에 익숙한 그에게는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다. 서울의 사교계 인사로 눈부신 아름다움과 날카로운 입담으로 유명한 이수연이 마치 런웨이를 걷듯 복도를 가로질러 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비행기 바닥에 울려 퍼져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우아한 동작으로 그녀는 한철 씨 옆 좌석에 앉았고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극명했다. 수연 씨가 값비싼 프랑스 향수 향기를 풍기는 동안 한철 씨에게서는 땅과 정직한 노동의 특유한 냄새가 났다. 사교계 여성이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동안 농부는 호화로운 좌석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실례합니다. 한철 씨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의 진실한 미소가 그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일을 드러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봐요. 아주머니는 자주 여행하시나요? 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란 눈으로 한철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주 합니다. 그녀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철 씨는 그의 단순함 때문에 그 암시를 알아채지 못했다. 와, 대단하네요. 세상을 다 다녀보셨겠어요. 전 강원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의 농장 일로 가는 중이에요. 아주머니는 서울 분이세요? 수연 씨의 얼굴이 가까스로 감춘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네, 맞아요. 그녀가 점점 커지는 짜증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여행을 조용히 할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어요. 한철 씨는 마침내 자신이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귀찮게 해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어진 침묵은 긴장되고 불편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수연 씨는 좌석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며 한철 씨에게 숨겨진 시선을 던졌다. 그에게서 나는 흙과 땀 냄새가 비행기 좁은 공간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듯했다.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된 수연 씨는 승무원을 불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낳지만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1등석에 앉힐 수 있죠? 냄새가 끔찍해요. 승무원은 상황이 불편한 듯 수연 씨를 진정시키려 했다. 손님, 유효한 티켓을 가진 모든 승객은 자신의 좌석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수연 씨가 말을 끊었다. 당신들이 그를 여기서 치우지 않으면 항공사에 공식 항의를 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한철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가씨. 그가 승무원에게 말했다. 제가 뒤로 갈게요. 아무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승무원은 프로토콜과 상황의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항복했다. 선생님, 정 그러시겠다면 이코노미석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옮기실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주세요. 괜찮아요. 한철 씨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난 원래 더 소박한 것에 익숙해요. 한철 씨가 작은 기내용 가방을 챙기는 동안 그는 1등석의 다른 승객들의 연민과 안도가 섞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연 씨는 한편 큰 불편함을 해결한 것처럼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를 지나치면서 한철 씨는 잠시 멈췄다. 아주머니는 특권을 가진 삶을 사시는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언젠가는 겉모습을 넘어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남기고 한철 씨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잠시 말문이 막힌 수연 씨를 뒤에 남겼다. 이코노미석의 새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농부는 이 사건이 그들의 운명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어놓을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단순히 승객들뿐만 아니라 편견, 구원, 그리고 역경 앞에서 인간의 변화와 성장 능력에 대한 이야기의 씨앗도 함께 실어날랐다. 비행기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났다. 가을이 서울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이는 회색빛 고층 빌딩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도시 금융 중심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이수연은 창밖으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결의와 좌절감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교계 여성은 그녀의 가장 새롭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한국에서 고급 숙박의 개념을 재정의할 럭셔리 리조트 건설이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고 각 세부 사항이 신중히 고려되었다. 단 하나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녀의 웅장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으로 위치한 농장의 매입이었다. 이수연님, 그녀의 비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농장 소유주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수연은 돌아서며 짜증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파란 눈을 반짝였다. 말도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겐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제한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미 3번이나 제한을 올렸습니다, 이님. 소유주는 농장이 어떤 가격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며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다. 좋아요. 그녀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산이 무함마드에게 오지 않으면 무함마드가 산에 가야 하는 법이죠. 내 일정을 조정해요. 내가 직접 그 농장에 가보겠어요. 며칠 후 수연은 비포장 도로 위에 있었다. 그녀의 고급차가 주변의 시골 풍경과 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가슴 속에 이상한 느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치 운명이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농장이 마침내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수연조차도 그녀의 높은 기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박한 아름다움의 광경이었다. 푸른 들판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으며 멀리 웅장한 산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주 건물 앞에 차를 세우면서 수연은 전통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견고한 구조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선택한 고급 의상을 정돈했다. 시골 환경에서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골랐던 옷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곧 있을 대립에 대비했다. 그때 집의 문이 열렸고 수연은 마치 땅이 그녀의 발밑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최한철이었다. 그의 눈은 오랜 세월 동안의 힘든 노동을 통해 얻은 지혜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달 전 비행기에서 그녀가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희망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머니. 한철 씨가 말했다. 그의 친절한 어조는 그들의 마지막 만남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최 선생님,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세상이 참 좁죠, 그렇지 않나요? 한철 씨가 대답했다. 그의 차분한 지혜는 수연을 설명할 수 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 하면서도 과거가 그녀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으로 수연은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소박함과 편안함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견고한 목재로 만든 오래된 가구들이 현대적인 기술과 공간을 나누고 있어 아늑하면서도 기능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한철 씨가 그녀를 부엌 테이블로 안내하며 제안했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자신이 처한 기묘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한철 씨가 장작 난로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풍부하고 위안을 주는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아마도 농장 매각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신 것 같군요. 한철 씨가 그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놓으며 말을 꺼냈다. 네,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일부 침착함을 되찾았다. 최 선생님, 제 회사는 선생님의 농장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금액은 선생님과 가족의 미래를 여러 세대 동안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철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눈을 수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농장은 저에게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자 여러 세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소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전통, 그리고 미래를 위한 꿈을 가꾸고 있습니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감정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철 씨가 말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계산된 비즈니스와 피상적인 관계의 세계에서 좀처럼 만나지 못했던 진정한 열정이었다. 당신의 감정적 애착은 이해합니다. 그녀가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매각으로 인해 생길 기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철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님, 당신은 정말로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나요? 비 온 뒤에 흙 냄새를 맡아보거나 새벽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농장은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마치 우주가 한철 씨의 말을 강조하려는 듯 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창밖을 내다보았고 한 젊은 남자가 픽업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를 따라 내린 젊은 여성은 수연에게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다. 아, 내 아들이 온 것 같군요. 한철 씨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데려온다고 했었죠. 문이 열렸을 때 수연은 다시 한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기 한철 씨의 아들과 손을 잡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딸 지은이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한철 씨는 수연에서 젊은 커플로 시선을 옮기며 서서히 이해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수연은 다시 한번 땅이 그녀의 발밑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은아, 그녀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너는 알고 있었니? 엄마, 이쪽은 민호 오빠예요.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는 옆에 선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제 남자친구요. 그리고 이분은? 그녀는 한철 씨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아마도 민호 오빠의 아버지신 것 같아요. 오빠가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민호, 부드러운 외모에 아버지를 닮은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여사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은이가 어머님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수연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딸, 그녀가 특권과 세심한 양육으로 키운 열매가 그녀가 모욕했던 남자의 아들과 사귀고 있다니. 그것도 그녀가 지금 매입하려는 농장의 주인의 아들과. 운명은 정말 특이한 유머 감각을 가진 것 같았다. 한철 씨가 수연이 예상하지 못한 우아함을 보이며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게 많은 것 같군요. 그가 놀라움과 약간의 즐거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앉아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젊은 커플이 자리를 잡는 동안 그들은 서로와 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수연은 과거의 행동과 미래 계획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서울을 떠날 때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피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고 이제는 팽팽한 긴장감과 앞으로 펼쳐질 계시들의 약속과 뒤섞였다. 수연은 한철 씨를 그리고 자신의 딸을 마지막으로 젊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한때 그녀를 지배했던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도전하는 단순한 가치와 깊은 유대의 세계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농장을 둘러싼 농작물처럼 시간과 관심, 그리고 아마도 몇 번의 폭풍우를 겪어야 마침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희망농장에 부엌에 드리워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서울의 사교계 인사인 이수연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소박한 시골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딸 지은과 한철 씨의 아들 민호, 그리고 농부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 펼쳐진 복잡한 관계의 그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철 씨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공기 중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운명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참 흥미롭죠. 그렇지 않나요? 그가 미소 지으며 수연에서 젊은 커플로 시선을 옮겼다. 민호야, 네가 지은 양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니? 민호는 아버지를 많이 닮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닌 청년이었다. 그는 긴장한 듯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제가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학제간 프로젝트에서 만났어요. 지은은 어머니와 한철 씨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첫눈에 반했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제게 전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세계를 보여줬어요.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 시골 생활의 가치. 수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지은이 서울의 사교계나 가족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처럼 보지 못했던 열정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 관계에 대해 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눈을 내리깔았고 그녀의 얼굴에 죄책감이 역력했다. 저는 시도했어요, 엄마. 여러 번이나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프로젝트나 회의로 너무 바쁘셨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엄마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엄마가 우리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승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의 말은 수연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늘 딸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런 기대가 그들 사이에 이렇게 큰 장벽을 만들어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상호작용을 지켜보던 한철 씨가 그의 특유의 지혜로 개입했다. 이님, 아시다시피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위장된 기회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우선순위와 편견을 재평가해 볼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수연은 한철 씨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땅을 사려고 했던 여자의 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그 여자가 그녀는 주저했다. 마침내 수치심이 드러났다. 미행기에서 당신을 그렇게 못되게 대했던 그 여자의 딸과 말이에요. 민호와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명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한철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입가에는 이해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이님,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단지 한순간 판단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농장이 저를 정의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이나 최악의 순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한철 씨의 말은 수연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아버지,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와 저는 우리는 제가 임신했어요. 지은이 말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손과는 대조적으로 단호했다. 이 발표는 작은 부엌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수연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한철 씨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임신이라고?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2달 됐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직 평평한 배 위로 올라갔다. 몇 주 전에 알게 됐어요. 확실해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철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새 생명은 언제나 기쁨의 이유지요. 그가 말했다. 그는 민호의 어깨에 한 손을, 지은의 어깨에 다른 손을 얹었다. 축하해 얘들아. 한철 씨의 따뜻한 반응은 수연의 얼굴에 역력한 충격과 강렬하게 대조되었다. 사교계 여성은 마치 세상이 통제를 벗어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의 리조트 프로젝트, 농장,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니? 수연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다. 지은아, 너는 내 모든 미래를 날려버리고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을. 이님, 민호가 개입하려 했지만 수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너, 그녀는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임신시키니? 네가 그녀에게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 지은이 소리쳤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민호 오빠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엄마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함께 키울 거예요.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한철 씨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모두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님, 이 소식이 당신에게 충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과 제 아들의 감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젊지만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입니다. 수연은 한철 씨를 바라보고 다시 젊은 커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분노가 서서히 혼란과 두려움의 혼합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공기가 필요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빠르게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지은이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한철 씨가 그녀를 부드럽게 막았다. 시간을 주세요, 아가씨. 당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 밖에서 수연은 농장 들판을 무작정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들의 소용돌이였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걸으면서 그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열망을 떠올렸다. 그 많은 꿈들이 그녀가 살던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의해 억압되었었다. 가슴이 아픈 깨달음과 함께 그녀는 지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 후에 수연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철 씨가 혼자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쉰 듯했다. 손님 방에서 밤을 보내도록 했어요. 한철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좋은 잠을 자고 내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철 씨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이제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한철 씨? 그녀가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실 수 있나요? 한철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별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땅과 함께 일하는 세월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이님.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저 지은이에게 최선을 바랐을 뿐이에요. 늘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철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인 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상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강원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이수연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심어진 이해와 수용의 씨앗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손님방에서 지은과 민호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그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 위에 얽혀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알지 못했지만 함께 그것들을 극복할 결심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농장은 다시 한번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예상치 못한 가족 모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한 화해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희망농장에 동이 트면서 새로운 시작의 감각이 찾아왔다. 첫 번째 햇살이 창문의 틈새로 스며들어 집 안을 부드럽게 밝혔다. 서울의 호화로운 아파트의 편안함에 익숙했던 이수연은 농장의 손님방에서 깨어나면서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전날의 사건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지은과 민호의 연애 사실 발견, 예상치 못한 임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철 씨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 수연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신선한 커피와 갓 구운 빵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한철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그의 건장한 체격이 익숙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님. 그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아침 식사가 곧 준비될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한철 씨의 진정한 환대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에 젖어 있었다. 지은이와 민호는 어디 있나요? 아, 젊은 애들은 농장 산책을 나갔어요. 한철 씨가 대답하며 그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민호가 지은 양에게 언덕 꼭대기에서 보는 일출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정말 멋진 광경이에요. 수연은 딸이 민호의 가족과 그렇게 친밀한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질투의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 자신은 지은에게 그런 순간들을 결코 제공하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한철 씨가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이님, 딸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뿐이죠. 수연은 한철 씨를 바라보며 그의 통찰력에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한철 씨? 어떻게 과거에 당신을 그렇게 형편없이 대했던 사람에 대해 그렇게 이해심 있을 수 있나요? 한철 씨는 자리에 앉으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농장 생활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님. 그중 하나는 식물이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도 변화하고 꽃 피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부엌 문이 열리고 지은과 민호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아침 산책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잘 주무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딸을 관찰했다. 그녀에게서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무언가, 평온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 잘 잤어. 너희들은 산책은 어땠니? 정말 멋졌어요, 엄마. 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오빠가 농장 전체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진행 중인 재조림 프로젝트에 대해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관계 시스템은 혁명적이에요. 지은이 그녀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수연은 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이는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버릇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는 열정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님, 민호가 공손하게 끼어들었다. 어제 일이 어머님께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견고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수연은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에게서 한철 씨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결의와 진실성을 보았다. 민호야, 나는
내 솔직함에 감사해. 우리 모두 이야기하고 계획할 것이 많을 것 같구나. 상황을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던 한철 씨가 제안했다. 농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님께서 지은 양이 언급한 모든 것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모두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푸른 들판을 걸으며 한철 씨는 열정적으로 농장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다. 그는 유기농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지속 가능한 농업지역, 그리고 지역의 황폐화된 지역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재조림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다. 수연은 땅을 단순히 개발할 자산으로만 보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 농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땅 덩어리가 아니었다. 이는 신중하게 가꾸고 보존된 살아있는 생태계였다. 그리고 여기 한철 씨가 현대적인 창고 근처에서 멈추며 말했다. 우리의 관계 시스템을 개발한 곳입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수연은 그곳에서 발견한 첨단 기술에 놀랐다. 컴퓨터들이 토양의 습도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복잡한 파이프와 밸브 시스템이 전체 농장의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이건 인상적이네요. 수연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인정했다. 농장에서 이런 것을 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물 소비를 40% 줄입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개선하고 언젠가는 지역의 다른 농장들에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은 민호의 손을 잡고 덧붙였다. 엄마, 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말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전국의 농업을 혁신할 수 있어요. 수연은 딸을 바라보며 전에 본 적 없는 열정과 목적의식을 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호화로운 리조트 프로젝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비해 하찮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주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날 밤 한철 씨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때로는 일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현관에 도착해서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철 씨, 민호, 내가 당신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편견을 가지고 이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이제 보니 당신들이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리조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한철 씨는 미소 지으며 수연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님.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이 땅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그게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수연은 딸을 안아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딸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난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얘야. 그리고 이제 네가 여기서 그 행복을 찾았다는 걸 알겠어. 그 순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싹 텄다. 수연은 진정한 사치가 비싼 리조트나 호화로운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땅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와 지은은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얽힌 손이 지은의 배 위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이 생명은 너무나 다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족을 하나로 묶을 것이었다. 한철 씨는 눈가에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장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여정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희망 농장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전에는 불확실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미래가 이제 그들 앞에 약속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펼쳐지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 이수연의 웅장한 계획에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했던 희망농장은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연은 호기심과 딸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새로 발견한 욕구의 혼합으로 농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의 방문은 짧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불편한 침묵과 표면적인 대화로 특징 지어졌다. 그러나 주가 지나면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더운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연은 큰 망고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은과 민호가 그들이 시작한 지역사회 정원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웃음소리가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와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 깊숙이 울리는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멋진 광경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한철 씨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다가와 그녀에게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을 건넸다. 수연은 감사의 미소와 함께 음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아요, 한철 씨. 저는 지은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한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다. 땅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효과가 있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 줍니다.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인정했다. 그녀의 말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에 대해, 이 농장에 대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한철 씨는 수연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님. 새로운 관점에 열려 있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지은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일로 상기되어 있었고 밝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제 눈에 띄게 불러온 임신한 배는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빛나는 듯했다. 엄마,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민호 오빠와 제가 심은 걸 보러 오세요. 토마토, 상추, 당근이 있어요. 그리고 허브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수연은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열정에 놀랐다. 보여줘, 얘야. 지은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각 식물과 그것이 필요로 하는 관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수연은 거의 숨이 멎을 듯한 자부심과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딸이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기업 제국의 상속자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의식이 있으며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젊은 여성이었다. 민호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의 팔이 지은의 허리를 사랑스럽게 감쌌다. 이님, 그가 조금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수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지은이 감정에 북받친 눈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 민호 오빠와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여기 농장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동안 수연은 말을 잃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딸이 농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 지은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정말 영광이야. 진심으로 영광이란다. 그 뒤에 이어진 포옹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순수한 유대감의 순간이었다. 수년간의 오해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그 포옹의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렸다. 한철 씨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희망농장은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실현하고 있었다. 단순히 땅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꾸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 후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었다. 수연은 모두의 놀라움, 자신을 포함해 결혼식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녀의 조직력은 한때 냉혹한 기업 협상에 바쳐졌지만 이제는 지은과 민호를 위해 완벽한 날을 만드는 데 쏟아부어졌다. 하루는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중 한철 씨가 수연을 산책에 초대했다.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어렸다. 호기심에 찬 수연은 그를 따라 그녀가 아직 가보지 않은 농장의 한 구석으로 갔다. 그들은 농장의 대부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다. 여기, 한철 씨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10년 전 제 아내 미경을 묻은 곳입니다. 수연은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철 씨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가 계속했다. 민호와 지은의 사랑, 곧 태어날 새 생명, 그리고 심지어 당신까지도, 이수연 씨.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수연은 한철 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랐지만 그 제스처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한철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 땅처럼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꽃 피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도 꽃 피우고 계세요, 수연 씨. 어쩌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 순간 희망 농장의 광활함을 내려다보며 수연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항상 추진해왔던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새로운 무언가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양육하고 보존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욕구였다. 고마워요, 한철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요. 그들이 주택으로 돌아가는 동안 지은과 민호,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유산, 관계, 그리고 변화되고 감동받은 삶의 관점에서였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황금빛에 물든 희망 농장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땅과 식물, 그리고 주변에서 맥동하는 삶의 향기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의 여정이 끝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우고 성장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수연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의미 있는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다. 그들이 집에 가까워질 때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지은이 현관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이리 와요. 그녀가 불렀다. 드레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과 감사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다. 한철 씨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지자 그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혼식 준비의 소란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가볍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과 민호의 결혼식 날, 아침이 숨막히는 아름다움으로 밝아왔다. 하늘은 깊고 푸르렀고 솜털 같은 부드러운 구름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항상 풍요로웠던 희망 농장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더욱 빛나는 듯했다. 들꽃들이 구석구석에서 피어나 마치 자연 자체가 젊은 커플의 결합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과 불안이 뒤섞여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딸이 강원도 시골의 농장에서 결혼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주택에서는 분주한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임신이 많이 진행된 지은은 지역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눈에서 빛나는 행복을 돋보이게 했다. 엄마, 수연이 방에 들어섰을 때 지은이 불렀다. 할머니의 목걸이를 달아주실 수 있어요? 수연은 다가가 그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속했던 섬세한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감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딸의 목에 걸어주었다. 너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내 사랑,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난 지금 너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워. 지은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였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서요. 여기 와주셔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농장의 다른 쪽에서는 민호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있었다. 한철 씨는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자랑스러움과 억제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들아, 한철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감정이 넘쳤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구나. 항상 기억하거라. 사랑은 농작물과 같아. 꽃 피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인내,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한단다. 민호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무게와 세대를 이어온 지혜를 느꼈다. 결혼식은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농장의 언덕이 굽이치는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꽃밭에서였다. 단순한 나무 의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하객들로 가득 찼다. 수연에 세련된 서울 친구들부터
농장의 소박한 일꾼들까지 모두가 지은과 민호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지은이 수연의 팔에 의지해 꽃잎으로 만든 즉흥 통로를 걸어갈 때 하객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농장의 목재로 만든 소박한 제단에서 기다리던 민호는 신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혼식은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커플이 교환한 서약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땅과 지역사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고 결합을 맺는 키스를 한 후 장미 꽃잎비가 커플 위로 쏟아졌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축하 행사는 우아함과 소박함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며 지은과 민호의 여정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축하 행사가 음악과 춤, 그리고 풍성한 강원도 전통 음식과 함께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조용한 순간을 찾았다. 소란에서 조금 물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큰 망고나무 아래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철 씨가 다가와 그녀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수연 씨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받았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한철 씨. 1년 전만 해도 농장에서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줄도 몰랐죠. 한철 씨는 이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때로는 길을 잃어야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에요. 그 순간 무언가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에 있던 지은이 갑자기 멈춰 섰고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로 향했다. 민호, 그녀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다가 갑자기 행동의 물결이 현장을 휩쓸었다. 민호가 아내의 곁으로 달려갔고 수연과 한철 씨도 서둘러 도우러 갔다. 진정해, 우리 딸,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깊게 숨을 쉬어 안으로 데려가자 민호와 한철 씨의 도움을 받아 지은은 주택으로 안내되었고 하객들은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후 몇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역 산파가 급히 불려왔고 농장주택은 즉석 분만실로 변모했다. 수연은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전 과정 동안 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격려와 지지의 말을 건네며 딸을 도왔다. 민호는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모두를 놀라게 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귀에 사랑과 용기의 말을 속삭였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안도와 기쁨의 한숨이 뒤따랐다. 지은은 지치고 하지만 빛나는 표정으로 갓 태어난 딸을 팔에 안았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완벽해요. 민호가 속삭였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고 딸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그녀의 손녀가 있었다. 부모의 결혼식 날에 태어나 그녀가 한때 파괴하려 했던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방문에 서 있던 한철 씨는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다.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꼬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내가 아는 가장 희망찬 장소에서 태어났단다. 아기의 탄생 소식이 하객들에게 전해지면서 결혼식 축하 분위기는 이중의 축하 분위기로 바뀌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무쌍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를 바라보며 수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희망농장은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었다. 이곳은 변화의 장소였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그리고 그녀, 이수연 역시 이곳에 누구 못지않게 변화를 겪었다. 밤이 농장 위로 내려앉았고 별들이 어두운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축하할 새로운 이유가 더해졌다. 하지만 집안,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조용한 방에서 삶과 사랑의 진정한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며 아기 수아의 탄생 이후 몇 달 동안 희망농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호기심 어린 눈과 전염성 있는 미소를 가진 작은 아이는 모두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다. 수연은 이전에 서울의 기업 세계에 몰두해 살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모두에게 눈에 띄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대신 더 편안한 옷을 입게 되었고 한때 항상 사업 기회를 찾던 그녀의 눈은 이제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빛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모두가 주택 현관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을 때 한철 씨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가족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그의 진지한 어조가 편안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수아를 팔에 안고 있던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한철 씨는 말을 잇기 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몇 주 전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수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녀와 한철 씨의 관계가 험악하게 시작되었지만 몇 달 동안 그녀는 농부에 대해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키워왔다. 아버지,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한철 씨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심각한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제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폭탄과 같았다. 지은은 흐느낌을 억눌렀고 민호는 아내와 딸을 보호하듯 팔로 감쌌다. 수연은 한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요. 한철 씨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었다. 난 사랑과 목적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 농장의 유산이 좋은 손에 맡겨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농장에는 새로운 긴박감이 감돌았다. 한철 씨는 자신에게 남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데 전념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이 과정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수연이었다. 한때 농장을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장애물로만 보았던 사업가는 이제 농장 운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했다. 한철 씨, 어느 날 오후 들판을 거닐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개발한 관계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것을 확장해서 다른 건조한 지역에 이 기술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은 농부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어렸다. 알아요, 수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언젠가 이렇게 저와 함께 농장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수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철 씨. 땅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요. 한편 지은과 민호는 수아를 키우는 것과 농장을 관리하는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이며 매 장애물을 결의와 사랑으로 극복해 나갔다. 어느 날 밤 수아를 재우면서 지은은 민호와 자신이 키워온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지역사회 정원 프로젝트를 확장하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이 지역 학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땅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민호는 아내를 껴안으며 그녀의 비전에 감동받았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사랑해.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한철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늙은 농부는 자신의 상태를 놀라운 평온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지혜로운 말을 건넸다. 가을의 어느 오후 나무들의 잎이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을 때 한철 씨는 모두를 중요한 대화를 위해 불러 모았다. 현관에 앉아 나무십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배경으로 한철 씨가 말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슬픈 결말로 보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입니다. 마치 농장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의 얼굴로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한철 씨 옆에 앉은 수연은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은 한철 씨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단순한 농장 이상이에요. 이곳은 희망의 상징이자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이 이 유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는 수연을 향해 몸을 돌리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다. 수연 씨,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린 거의 적이나 다름없었죠. 오늘날 난 당신을 동맹자로, 친구로, 그리고 이 가족의 필수적인 일부로 봅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철 씨,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당신의 지식과 사업 경험을 사용해 희망 농장의 영향력을 확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한 관해 시스템, 우리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관행들, 이 모든 것이 다른 많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동시에 전에 없던 목적의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철 씨는 그 다음 민호와 지은을 향해 말했다. 내 아이들아, 너희는 이 농장의 심장이야. 계속해서 땅을 가꾸되 우리가 여기서 항상 지켜온 가치도 함께 가꾸어 나가거라. 그리고 작은 수에게 자연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렴.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듯 작은 수아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행복한 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모두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희망 농장은 한철 씨가 마무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단순한 땅 조각 이상이에요. 이곳은 꿈이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계속해서 이 꿈을 가꾸어 나가세요, 내 가족들아. 그날 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선명한 색채로 물들이는 동안 희망 농장 위로 단합과 목적의식이 감돌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에서 황혼을 바라보며 수연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이 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라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밤의 부드러운 바람이 땅과 식물, 그리고 새로운 여명의 약속 향기를 실어왔다. 그리고 희망 농장에서는 내일의 씨앗이 이미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밝고 희망찬 미래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며 한철 씨가 마지막 지혜의 말을 가족들과 나눈 그 가을 오후 이후로 5년이 지났다. 희망 농장은 그 가부장의 별세 이후 쇠퇴하기는커녕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창했다. 봄의 햇살 가득한 어느 아침, 이수연은 주택 현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푸른 들판, 과일이 가득한 과수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농업연구개발센터의 새 건물들을 훑고 있었다. 할매언니, 이제 6살이 된 수아의 밝은 목소리가 수연의 생각을 깨웠다. 소녀는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와서 보세요. 지난주에 심은 씨앗들이 벌써 싹을 틔웠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가보자. 우리 꼬마 전사. 그들이 함께 지역사회 정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냉혹한 사업가였던 그녀는 이제 더 평온하고 의식 있는 여성으로 변모해 인생의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지은과 민호가 이미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학교에서 온 아이들 그룹에게 식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지은의 꿈이었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현실이 되어 이제 수십 개의 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다. 엄마, 잘 오셨어요. 지은이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햇살과 자신의 프로젝트가 번창하는 것을 보는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이 퇴비 만드는 법을 배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수연은 딸이 실습 수업을 이끄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지은은 자연스러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한철 씨에게서 물려받은 땅에 대한 지식과 그녀가 항상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결합시켰다. 한편 민호가 태블릿을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가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며 말했다. 농림부에서 우리 제안을 승인했어요. 관계 프로젝트를 동북부의 5개 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에 수연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었다.
한철 씨가 개발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개선되고 확장된 광해 시스템은 국내 건조 지역의 많은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 수연이 사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희 모두 그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 순간 농장 직원 중 한 명의 안내를 받은 방문객 그룹이 다가왔다. 수연은 그들 중 몇몇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한때 속했던 기업 세계의 인물들이었다. 이 여사님, 한 임원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는 분명 감명받은 듯했다. 여기서 이루신 것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이 사업 세계를 떠나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니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다. 공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것은 공통의 비전을 향해 헌신한 많은 손과 마음의 결과예요. 방문객 그룹이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수연은 조금 떨어져 한철 씨가 묻힌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다. 항상 잘 관리되고 꽃으로 뒤덮인 이곳은 농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정영을 제공했다. 아, 한철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늙은 친구의 존재를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들꽃과 비옥한 땅의 향기를 실어왔다. 주택으로 돌아오자 수연은 지은 민호 그리고 수아가 거실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벽에는 한철 씨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는 마치 농장의 매일을 축복하듯 모두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알아요, 지은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 비행기 여행 처음의 오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안았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인생은 농사와 같다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씨앗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던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처음 농장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다시 해주세요. 수연은 웃으며 손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아, 우리 꼬마야, 그건 긴 이야기란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 이야기의 끝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 매일 우리 모두에 의해서. 그날 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가족은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현관에 모였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와 어우러졌다. 수연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주위에 웃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지은과 민호, 너무나 젊지만 동시에 땅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지혜로워진 그들. 수아, 밝은 미래의 화신으로 한때 수연의 삶을 지배했던 물질주의를 넘어선 가치관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순간, 그 교감의 순간에 수연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한철 씨에 대한 감사함. 그의 지혜와 선함으로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그에 대한 감사함. 인생이 그녀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함. 그 기회로 인해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희망농장은 단순한 농업사업 이상이 되었다. 이곳은 재생의 상징이 되었고 땅과 인류의 가장 깊은 가치와의 연결의 상징이 되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자 수연은 조용한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그녀를 이곳까지 이끈 예상치 못한 여정에 대한 건배였다. 배운 교훈들, 맺어진 유대,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갈 유산에 대한 건배였다. 희망농장에서 매일 새로운 날은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뿌리는 희망과 변화의 비옥한 땅에 깊이 얽혀 있었다.